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 중에 뉴스 신뢰도라는 것이 있는데 뉴스 신뢰도는 대부분의 뉴스를 대체로 신뢰한다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응답자의 57%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뉴스 서비스가 자기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답해 조사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공적 영역에 기반을 둔 매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 역시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그리고 공정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월의 마지막 주 TV와 시청자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죽음의 강이라 불렸던 울산 태화강. 언제부턴가 태화강이 국내 도심 철새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물줄기를 따라 중구와 남구, 울주군, 북구 곳곳에서 철새를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름 철새는 동남아 등지에서 무더위를 피해 3월부터 9월까지 이곳 울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번씩 태화강 산책을 가게 되면 백로나 외가리 같은 철새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철새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떤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듣기로는 지역별로 국내를 찾는 철새의 개체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겠죠? 예, 본능처럼 계절마다 울산을 다시 찾아오는 철새들의 이야기. UBC 울산방송 창사특집 생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강이라 불렸던 울산 태화강. 수많은 노력 끝에 떠오르는 생태 관광지, 도심 속 철새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과 철새들의 아름다운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간 UBC 울산방송. 아무래도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더 꼼꼼한 사전조사와 회의는 필수입니다. 그다음 사진하고. 생태적인 다큐멘터리 2대 그것을 조금은 우리 인문학적으로 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태 다큐멘터리라고도 보겠지만 실제 우리는 생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생태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가급적이면 사람들에게 개입되지 않은 자연도 담고 그렇지만 사람과 공존하는 자연도 담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기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 촬영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일단 조사해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데요. 예부터 철새 도래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동쪽에서도 철새를 볼 수가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서해 쪽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울산은 특이하게 울산 태화강이 지정된 게 의미가 있다. 서쪽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아니 내려앉을 수 있는 장소들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동쪽으로 온 거예요. 드디어 첫 촬영 출발. 이날 촬영팀이 찾은 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충남 서천군 금강 하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섬이자 철새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유부도입니다. 국내에서 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그 이제 도요물대새의 이제 서식지, 이제 중간 기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여기가 이제 도요물대새의 종수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뭐 넓적부리 도요라든지 또는 뭐 붉은 어깨 도요 등등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멸종 위기종 이제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멸종 위기종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육지에서 통통배를 타고 20분쯤 들어가면 유부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부도 갯벌은 겨울을 나기 위해 지구 남쪽으로 날아오는 희귀 철새들이 먹이를 먹고 쉬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습지로 구성된 공간이라 새들에게는 일종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죠. 이제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 서천 하구에 있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연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장소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갔던 곳입니다. 철새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갯벌, 그리고 섬과 같은 공간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UBC 생태 다큐멘터리 지구의 여행자. 유부도의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유부도의 쉼터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솔리갯벌과 장구만 갯벌에 부유식 서식지를 만들어서 물이 만조가 됐을 때 도요새들이 이동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그리고 뭐 계속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도요물대새가 서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태화강 등 국제 철새 이동 경로로 인증을 받은 울산 도심 하천. 국내에서는 철원 평야, 한강 하구, 천수만, 순천만, 우포늪 등에 이어 17번째 철새 이동 경로로 등재를 받았는데요. 울산을 찾아온 철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잘 담기 위해 카메라팀은 다양한 장비는 기본,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촬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평소에 이런 곳까지 가볼 일 있을까 하는 곳까지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 또 덥고 또 산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아서 저희 촬영에 좀 방해된 요소들이 많아 어려웠던 것 같고요. 철새의 특성상 사람이 사는 곳과는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조류 서식지의 특성상 가까운 거리에서의 촬영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있어요. 왼쪽 부분 맨 위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번식기다 보니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둥지 주위에 이런 지형 지물을 저희가 촬영하기 편하게끔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둥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인공 조명을 쓰면 안 돼요. 새들이 그런 밝은 불빛에 놀랄 수도 있고. 여러 번의 답사 끝에 이날의 촬영 장소를 선택. 새들이 놀라지 않게 주변 환경과 흡사한 위장 텐트 안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카메라에 잡힌 새 한 마리. 꼬마 물대새. 카메라로 보고 있는 새는 흰목 물대새가 아닌 꼬마 물대새예요. 흰목 물대새는 지난번 촬영 때 알까지 저희가 찍었는데 꼬마 물대새는 아직 저희가 자세하게 찍은 게 없어서 오늘 또 마침 발견을 했는데 도망을 안 가고 있네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텐트 안에서 성인 남성 3명이 장시간 붙어있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대새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걸리고 있잖아. 한두 번 촬영 다니다 보니까 새들이 저희가 보이기만 하면 이제 도망가고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래서 이거는 위장 텐트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안에서 텐트를 쳐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리고 난 다음에 새들이 오면 찍어야겠다 싶어서. 여기에 수시로 달려드는 벌레들과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지만 울산의 철새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제작진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울산 태화강에서 다양한 종류의 귀한 철새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도라는 섬에서
10만 마리였나? 정확하진 않지만 그 엄청 많은 새들이 한 번에 날아오를 때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촬영이 아니면은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엄청 좀 값진 경험이라서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구를 수만 킬로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정말 엄청난 인연이잖아요. 그 새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은 태화강이 깨끗해지자 새들이 왔어요. 그럼 새들이 온다고 해서 새들만의 세상이 되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생태적인 공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구의 여행자라는 다큐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새들이 찾아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요건과 그들에게 딱 맞는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지켜내야 할 우리의 자연과 철새들의 이야기를 담은 UBC 창사 특집 지구의 여행자. 오는 9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울산이 철원평야, 한강 하구, 천수만, 순천만, 우포늪 등에 이어서 17번째로 철새 이동 경로 등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울산 시민으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번씩 철새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다큐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네, 10,000km의 기적, 철새들의 아름다운 비행,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가올 9월 UBC 울산방송 생태 다큐멘터리 지구의 여행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UBC 라디오 이승재의 일요음악 특급에 방송된 내용은 울산 도시농업 네트워크 권기태 대표와 함께 도시농업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도시에서 농사 짓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각 연령대의 관심사와 취향을 적절히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와 지역 소식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울산의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시청자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는 모습이 프로그램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 삭막한 느낌의 도시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발품을 팔고 정보를 얻으면 누구든지 도시농부가 되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회색빛으로 덮여있는 잿빛 공간을 녹색 공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울산도시농업 네트워크 권기태 대표의 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함으로써 일방적인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을 통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소통 방식 또한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는 다른 관심사와 취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다양성과 접근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도시농업이라는 주제가 흥미롭게 잘 녹아든 탓에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전문가의 유쾌한 지식 전달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린 기획입니다.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청취자의 의견을 이끌어내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과 대화를 통한 공론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방송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를 포함한 시청률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 UBC 라디오 구독자 수는
2023년 7월 현재 5,14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인기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만에서 10만 단위를 넘기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아쉽습니다. 참신하고 특색 있는 컨텐츠 발굴과 효과적인 전달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쉽게 전달하려고 애쓴 진행자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도시농업이 어떤 것이고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작물들을 키우고 또 도시농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국가 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도시농업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함과 동시에 옥상 텃밭 개발을 통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을 통해 재배된 작물이 같은 도시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 잘 설명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2015년 30명 정도에서 시작한 울산도시농업 네트워크는 7, 8년 만에 회원수 1,650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될 빈집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울산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슬로건,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 21세기 울산을 살아가는 시민들 모습 중 하나입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지역 라디오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만든 좋은 작품입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환경에는 정답이 있다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착한 습관을 화두로 새롭게 개편한 지구스타 시즌4 필환경시대의 소소식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6일 첫 방송된 프로그램은 더욱 알찬 구성과 내용으로 환경이라는 추상적 담론을 일상이라는 구상적 이미지로 연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시청자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즌4에서는 기존의 도토리컵이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로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이른바 지구스타가 추구해온 환경 가치와 실천이 종합편이자 새로운 미식을 알리는 신개념의 슬로푸드와도 같습니다. 식품 생산과 과정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품질에 중점을 두며 산업화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참신한 기획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예고편과도 같았던 프롤로그 1과 2는 지구스타 시즌4의 방향성을 미리 알게 합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제작진들의 노력이자 이해를 위한 신선한 방식이었습니다. 온난이 농산물 구독 플랫폼과 같은 배송 서비스는 현실적인 상생 소비 방식과 함께 환경을 살리는 정보 전달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새로운 코너 소소한 초대와 도도 텃밭은 소통과 배려가 돋보이는 시도였습니다. 저탄소 밥상에 관련된 못난이 농산물과 도시 텃밭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는 지구스타 시즌4의 키워드이자 인문학적 감성과도 연결됩니다. 농산물이 가치로 향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편견 속에 가려진 자연 속 진실을 밝히는 아름다운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지구스타4는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는 편안한 진행자의 모습과 특별한 게스트와의 만남 속에서 서서히 좁혀집니다. 서로가 힘이 되는 환경 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화는 바로 여기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6월 3일 방송된 소소한 초대 세 번째 이야기는 자연과의 순환고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토레 카르파치오라는 메뉴에 담긴 15세기 르네상스 화가의 이야기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환경도시공학자 조재원 교수와의 만남에서는 지구스타4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몰랐던 가능성이자 나무 아래에서 만난 뉴턴과 괴테처럼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사이언스 월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행해진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는 환경에 관련된 연구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깨닫게 만듭니다. 과학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과학이 일상으로 들어오는 집, 과일집은 생태 화장실 비비를 통해 빌 게이츠가 추구한 물 필요 없는 화장실과 비교하며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나 많은 사람과 나눌 때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지구스타4는 다른 형식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을 돕는 과학의 모습이자 따뜻한 환경 인플루언서 조재원 교수가 지닌 과학에 대한 믿음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지구스타 시즌4가 특별한 이유는 왜 이것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기대 이상의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6월 24일 방송된 소소한 초대 6번째 이야기는 앞에서 언급한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 관한 실천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비건과 보디빌더라는 다소 이색적인 조합은 채식이 가진 가능성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에 5끼를 먹어야 하는 보디빌더 이도경 씨는 순식물성 식단만으로도 각종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실은 채식에 담긴 가치를 드러내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착한 한 끼에서는 채식으로 권장 단백질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을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오늘의 메뉴 소개에 관련된 영상과 꿀팁은 시청자들을 건강한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특별한 요리는 양배추 세척법을 비롯한 효과적인 식재료 사용 예시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개편한 지구스타 시즌4는 우리가 먹는 식탁이 지구를 위협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육식 대신 채소 섭취하기, 못난이 농산물 소비 권장이라는 커다란 명제는 날마다 시청자들과 함께 실천하는 중입니다. 산뜻한 디자인적 구성과 코너의 성격을 잘 살린 음악, 오감을 통한 신선한 음식, 그리고 감성적인 애니메이션의 조화로움을 보여준 필환경 시대의 소소식탁. 처음의 마음을 꾸준히 지속하는 그 선한 영향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까지 거의 재난 수준의 날씨가 여름에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태풍이라 불렸던 흰남노가 울산을 정통으로 관통했는데요. 워낙 태풍의 규모가 크고 세력이 강해 대부분 방송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그때 편정택 아나운서가 밤새 라이브 뉴스를 진행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밤새 태풍의 이동 경로, 또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올 여름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UBC 울산방송 채널을 통해 빠르게 소식 접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